먼저 오늘 밤 미국 PPI 발표를 앞둔 상황입니다. CPI가 시장의 예상을 다소 벗어났지만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네요. 확실히 유가 하락이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4,050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원유 생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추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어요.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기엔 수익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유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전통적인 우방국 개념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AI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새로운 우방국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리아 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하며 국제사회 복귀를 허용했죠. 이는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앞으로 10년간 AI의 주요 구매자가 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스타링크, 오라클 등과의 계약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죠.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AI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미국 AI를 선택할지 중국 AI를 선택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은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한편 한미 간 밀라노에서의 환율 협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원화가 갑작스럽게 강세로 돌아섰다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무역 협상 의제의 환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며 다시 반등했죠. 트럼프는 10년간 6,93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주로 복지 예산 대폭 삭감으로 충당할 계획이죠. 이를 통해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내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워낙 커서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는 어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엔화는 현재 14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달러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은 강하게 하락 중이에요.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네요. 현재 미국 시장은 급반등 중인데 이 반등의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하락을 주도한 것도 트럼프였지만 미중 무역 합의와 사우디 투자 유치 등으로 반등 역시 트럼프가 이끌었죠. 경제학자와 투자 전략가들은 이 상황에서 분석의 의미를 못 찾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 둔화를 예상하며 방어적 포지션을 취했는데 갑작스러운 미중 무역 협정으로 시장이 급등하면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을 보거나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많아요. 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숏커버링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신규 매수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흐름은 강세장이에요. 비트코인은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며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도 번갈아 오르고 있죠. QQQ는 고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고 중국 본토 주식도 반등 중입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은 지난 6개월 고점을 뚫어올리고 있네요. 리스크 패리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유로존은 신고가를 찍은 뒤 잠시 숨고르기 중입니다. 특히 맥칠은 사우디의 신규 고객 유치 소식에 힘입어 반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점 돌파 직전이에요. 테슬라는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새로운 스톡옵션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반등했죠. 시장은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할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네요. 태양광은 200일선을 2일 연속 돌파 시도 중이고 원전은 200일선 돌파뿐만 아니라 하락 추세도 돌파해주고 있어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200일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인 SOXX도 200일선을 살짝 넘었고 일본의 디스코는 어제 11% 급등했어요. AMD, 미국 항공우주 및 방산 섹터는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보잉은 카타르 항공과의 210대 항공기 주문과 미중 관세 90일 유예로 납품이 재개되면서 급등했어요. UAM 관련주도 뜨겁게 오르고 있죠.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UAM 사업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만큼 이 흐름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주택건설 섹터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다소 주춤하고 바이오 섹터는 금리 상승과 약가 강제 인하, 임상 사상 불확실성으로 약세입니다. 트럼프의 미중 관세 유예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어진 사우디와 UAE의 대규모 AI 투자와 항공기 구매 소식은 월가의 전망을 무색하게 했어요. 이 때문에 경제학자와 전략가들은 현재 시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상한선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신규 진입은 메리트가 적다는 다소 평가절하된 시각이죠. 국내 시장에서는 LNG, 원전, 태양광, 풍력, 전력기기 등 에너지 섹터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화장품, 미용기기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로도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급등세를 지켜보며 포모를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과 한국 모두 이번 반등에 동참하지 못한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상치 못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근 강세를 주도한 섹터 중심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괜히 나온 건 아닐 거예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측면에서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밸류업 정책에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시장은 매매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미국의 인플레 문제가 없어야 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낮아야 하며 엔화가 140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엔 캐리 트레이드를 강하게 유발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합니다.